안녕하세요. 책 속을 누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무 심는 사람, 에모토 마사루 지음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20여 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껏 소장하고 있는 책인데요. 카를 융의 심층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양자 물리학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 나오는 실제 실험 내용을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에서도 아나운서들이 실제 실험을 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기도 하고 그것을 방영하기도 했던 내용이라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말입니다. 물을 얼려서 결정 사진을 찍는 새로운 방법으로 물을 연구한 지 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파동 측정으로 물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결정이라는 새로운 얼굴을 대한 이유로 참으로 다양한 물의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의 결정 사진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돗물과는 달리 멋진 결정을 보여주는 자연수,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그려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결정, 그리고 물을 향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보여주었을 때와 망할 놈이라는 욕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선명한 대비.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프롤로그. 그냥 살아가는데 왜 이리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홍수처럼 정보를 쏟아내고 거래처에 대한 불만, 오해, 착각 등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요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세계를 둘러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 마찰, 국내 분쟁, 인종차별, 환경 문제, 종교를 둘러싼 전쟁. 이 작은 지구 위에 왜 그리 문제가 많은지요. 그리고 그 가슴 아픈 뉴스들은 불과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마찰로 괴로워하는 사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착취받는 사람, 졸부,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분열되고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우리네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카오스의 바닷속에 빠져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카오스가 나타났을까요? 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조화가 아니라 분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사는 곳이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피부색, 생활습관, 종교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질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지상에는 수많은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 인간이 인간인 이상 어떤 해결책도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나갈 곳이 없습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고 또한 이 세계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답이란 과연 존재할까요? 나는 여기서 그 단 하나의 해답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다.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란 때는 99%가 물입니다. 막 태어났을 때는 90%, 완전히 성장하면 70%, 죽을 때는 약 5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물 상태로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 인간은 물입니다. 이런 진실을 염두에 두고 관찰하면 참으로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인종에게도 이 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진실입니다. 나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은 흐르기 때문에 깨끗할 수 있습니다. 고임은 물에게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끊임없이 순환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친 사람 대부분은 몸속에 물, 즉 혈액이 고여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멈추면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혈액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감정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마음이 몸에 끼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습니다. 즐겁게 가슴 뛰게 살아가면 몸도 좋아지고 고민하고 슬픔에 잠기면 몸도 아픕니다. 감정이 활기차게 흐를 때 우리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탁하지 않고 고이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기 이전에 우리가 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의 정체를 알면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란 무엇일까? 먼저 물은 생명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 물을 50% 잃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을 혈액과 체액으로 몸 곳곳에 옮깁니다. 물이 몸속을 흐름으로 해서 생명은 생명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이란 에너지의 전달 매체입니다. 물이 에너지의 전달 매체라는 사고방식은 예전부터 질병 치료에 활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종요법이라는 재미있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동종요법은 19세기 초에 독일인 의사 사무엘 하나만이 개발한 요법이지만 그 기원은 더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4, 5세기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도 이 요법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그 핵심은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 독을 가지고 독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납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면 같은 납을 마이너스 12승에서 마이너스 400승 정도로 희석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희석하면 물속에 물질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가진 그 성질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 물이 납 중독을 해독하는 약이 됩니다. 동종요법에서는 희석을 하면 할수록 그 효과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몸속에 있는 독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희석률도 높은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질의 효과로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물에 전사된 정보가 중독 증상이라는 정보를 없애는 것입니다. 물은 정보를 전사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바다에서 일어난 모든 생명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빙하는 몇백만 년이라는 지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물은 지구를 순환하다가 우리 몸을 거쳐 세계로 나아갑니다. 물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대한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을 안다는 것은 우주와 대자연, 생명의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정보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은 나의 신념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나의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프랑스의 과학자 자크 벤베니스트가 동종요법의 원리를 실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약을 계산상으로는 분자마저 없어질 정도로 물에 희석시킨 뒤 그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놀랍게도 농도가 짙은 약과 똑같은 효과를 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결과를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에 투고했습니다. 네이처지는 1년이 지난 뒤에 그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실험이다. 물리학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 가설은 지금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뒤집는 참신한 연구와 실험을 대하는 학계의 태도는 많건 적건 다 이런 식입니다. 나는 물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물적 증거는 없을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하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안테나를 사방으로 돌리다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고 말던 사소한 데서 귀중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책장을 넘기는데 이런 문장이 내 눈을 세차게 찔렀던 것입니다. 눈 결정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 그것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우는 사소한 과학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백만 년 동안 이 지구에 내린 그 수많은 눈 알갱이의 얼굴이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은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결정도 각각 다른 얼굴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 모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물을 얼려서 그 결정을 사진으로 찍어보자는 생각이 번개처럼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2달, 한 장의 사진을 겨우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은 깨끗한 육각형 결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흥분하여 내게 달려온 그 연구원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워졌습니다. 지금은 실험용 대형 냉장고를 설치하고 늘 영하 5도씨를 유지하면서 관측하고 있는데 이런 설비를 갖추게 된 것도 그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있었는지 진심으로 확신한 일은 늘 잘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다. 이미지가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은 밝고 상쾌한 곡조에 어울리게 아름답고 잘 정돈된 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은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느끼게 할 정도로 깊이 있는 곡인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쇼팽의 이별의 곡을 들려주었을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작고 아름다운 결정이 분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고전음악은 제각기 다른 개성적인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분노와 반항의 언어로 가득 찬 헤비메탈 곡은 결정이 제멋대로 깨어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에 글을 보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유리병에 물을 넣고 글을 적은 종이를 물 쪽으로 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글을 붙인 물과 망할 놈이라는 글을 붙인 물은 어떻게 다른 결정을 보여줄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물이 문자를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여 결정의 형태를 바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음악 실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기에 신념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설렘 속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은 깨끗한 육각형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망할 놈이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은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멋대로 흩어져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글자를 붙인 물은 잘 정돈된 결정을 보였고 하지 못해 라는 글을 붙인 물은 결정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진동음이 물질을 좋은 성질로 바꿉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모든 것을 파괴의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즈음 어떤 결정사진 하나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사한 결정을 여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 감사, 라는 말을 보여준 물의 결정이었습니다. 물이 기뻐하면서 꽃처럼 활짝 핀 모습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사랑, 감사의 물이 보여준 것은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의식이 세계의 모습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진리였습니다. 일본에는 말에 영혼이 깃든다는 고토다마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세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말은 우리의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가능한 한 긍정의 말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는 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을 눈에 보이던 형태로 인식한 적은 없었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의 성질을 바꾸고 그 변화는 바로 몸에 나타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마음도 건강합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 깃든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중간에 많은 부분들에서 에모토 마사루가 실제로 실험하고 찍었던 수많은 물의 결정체들, 눈의 결정체들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언어에 대해 반응하는 결정체들, 그리고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 찍었던 많은 결정체들에 대한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꼭 그 사진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의식이나 말이 가지는 에너지가 물의 결정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말이나 생각이 물이나 다른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종교나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물의 결정 가운데서도 어떤 것은 장엄한 모습을 띠면서 이 세상의 모든 미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전혀 결정을 나타내지 않고 찌그러들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어둠을 상징하는 듯한 물도 있었습니다. 나는 강연을 할 때 슬라이드로 물의 결정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실로 다양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강연을 기획하여 나를 초대해준 마뉴엘러 김이라는 여자분은 사진집을 보았을 때의 감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물의 결정사진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나 말이라는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에너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초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의 결정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미 문제가 안 되지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누구든 실험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의 결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왜 물의 결정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가 숨겨져 있고 인간과 우주의 관계, 존재를 이해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물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물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형태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물은 사람의 마음을 비춰낼 수 있을까요? 의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진동합니다. 삼라만상은 진동하고 있고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발하고 독특한 파장을 가집니다. 나의 이야기는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랜 세월 물을 연구한 결과 나는 그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임을 알았습니다. 말로 하면 한 줄로 끝나버리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진동이라고? 눈앞에 있는 탁자도? 의자도? 나의 몸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동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손으로 만지면 확실한 질감이 있고 속도 꽉 채워진 나무나 돌, 콘크리트 같은 것이 진동이라니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양자역학 등의 과학 세계에서는 물질이란 본래 진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으로 합니다. 물질을 잘게 나누어 가면 모든 것이 입자이면서 파장으로 변하는 불가사의한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이크로의 몸을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 탐험 여행을 떠난다고 합시다. 그리고 원자라는 차원까지 작아지면 이 세계의 모든 물질은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일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자의 숫자와 형태에 따라 원자는 고유한 진동을 가집니다. 모든 물질은 마이크로 세계에 이르면 속이 꽉 찬 소재가 아니라 원자 핵의 주위를 하염없이 돌아가는 파장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늘 진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끊임없이 전멸합니다. 반야심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가 있다. 옛날 석가모니가 하셨다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과학에 의해 실증되고 있습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진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친구와 방에서 잡담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문을 여는 순간 그렇게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고 검고 탁한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 친구는 얼굴이 쪼그라들고 등은 둥글게 말리고 보기에도 삶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실연이라도 했을까요? 사업에 실패라도 했을까요? 또는 인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진동합니다. 사람은 제각기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진동을 느끼는 감각을 누구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슬픈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밝은 빛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파동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커멓고 사악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논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장소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왠지 교통사고가 잘 일어나는 장소도 있고 가게를 내기만 하면 성공하는 복된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유주를 늘 불행에 빠뜨리는 보석도 있다고 합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도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가집니다. 대기의 에너지 변화가 천둥과 태풍을 일으킵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 강렬하여 사람에게 재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결코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지상에 고인 나쁜 에너지를 강렬한 힘으로 날려버린다고 생각하면 벼락이나 태풍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인류가 축제를 좋아한 것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쁘게 차려입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기는 장소에서는 밝고 좋은 파동이 소용돌이칩니다. 그 기세로 탁하게 고인 에너지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고유한 파동을 가집니다. 그 원리를 알면 이 세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 의식의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것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새로운 발견과 감동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일본어, 영어, 독일어 등 몇 가지 언어로 물에게 보여주고 결정사진을 찍으면 어느 나라 말이건 잘 정돈된 깨끗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한편 망할 놈 등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건 제멋대로 결정이 부서져 보기에도 처참합니다. 성서의 바베탑 이야기를 보면 태고 쪽에는 모든 인간이 똑같은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역이 다르고 자연 환경이 달라도 대자연의 섭리는 근본적으로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찍었을 때 균형 잡힌 육각형이 나타나는 것은 그 물이 대자연의 생명 형상과 일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대자연의 섭리를 잊고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이나 오염된 것에 대해서는 물은 결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도쿄의 수돗물 결정을 찍어보면 보기에도 처참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일본에서는 염소로 수돗물을 소독합니다. 자연의 물이 가지고 있는 반듯한 구조는 염소에 의해 상처를 입습니다. 물이 열 때 그 분자는 질서정연한 결정 모양을 만듭니다. 이것이 육각형 구조가 되어 안정되게 성장하면 물의 결정으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연과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반듯한 육각형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감사라는 말은 대자연의 율법, 생명 현상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자연 그 자체의 육각형 형태를 반듯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망할 놈이라는 말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말, 상처 입히는 말, 조롱하는 말 따위는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면서 비로소 생겨난 말들입니다. 대자연에는 아마도 사랑과 감사라는 진동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풍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나 풀은 서로를 존중하며 공생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도 배가 고플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무 아래서 햇빛이 닿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는 물도 없고 먹이를 혼자 독점하려는 동물도 없습니다. 1989년 미국의 과학 잡지 21세기에 워런 제이 하머만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의 주파수를 소리로 바꾸면 거의 42옥타브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주파수는 바장조의 도를 기준으로 할 때 570조 헤르츠에 달하게 됩니다. 1헤르츠는 1초에 한 번 진동한다는 의미이므로 1초에 570조 진동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42옥타브를 떠올리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다양한 차원의 주파수가 자아내는 하나의 우주이며 그 자체가 대우주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파동과 주파수라는 말을 할 때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론이라는 나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론은 간단합니다. 삼라만상이 가지는 주파수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7가지로 집약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주파수가 낮은 것에는 높은 것까지 무한한 실체가 존재합니다.
피아노처럼 낮은 데에서 순서대로 건반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피아노의 하얀 건반을 하나 두드리면 그것은 반드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7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의 도에 비해 마지막 도는 주파수가 2배입니다. 즉 2배의 주파수까지 7단계로 나눈 것이 바로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따라서 이 7가지 음을 계속 늘어놓으면 낮은 음에서 높은 음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파수를 음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명이라는 현상입니다. 같은 주파수는 서로 공명합니다. 소리굽새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실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리굽새는 U자형 금속 부분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기구인데 악기나 코러스의 조율에 사용합니다. 두들기면 440Hz의 소리를 내는 소리굽새를 향해 같은 440Hz의 라음을 소리로 내어 충돌시키면 소리굽새는 저홀로 웅 하고 웁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은 한 편이 소리를 내면 거기에 공명하여 소리를 냅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같은 파동을 가진 것이 서로를 끌어당겨 반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런 현상을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는 개는 다른 동물을 보면 반응하지 않지만 길 건너편의 개를 보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나 두부장수의 딸랑딸랑 종소리에 반응하는 개도 있는데 그 또한 일종의 공명 형상입니다. 인간관계를 보아도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은 서로를 끌어당겨 친구가 됩니다. 전혀 다른 타입의 인간은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서로 무관심합니다. 만일 당신 곁에 미운 인간이 다가오면 당신에게 그 사람과 공명할 어떤 요소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본의 무도에서 최고의 경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적과 공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상대와 공명하는 것이므로 아직은 수준이 낮습니다. 다른 파동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공명하지 않고 헤어집니다. 이질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정들을 눈으로 볼 때 나는 생명의 형태를 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보여준 물의 결정에는 단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랑, 감사에 반응할 때의 장엄한 광채, 그것은 물의 생명과 혼의 모습입니다. 물의 결정을 보는 것 자체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봄으로 해서 물은 그 모습을 바꾸어가기 때문입니다. 시선은 에너지입니다. 선의를 가진 시선을 던지는 것은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그 반대로 적의나 악의의 시선은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전에 내가 주재하던 잡지의 독자 한 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유리병에 밥을 넣고 한 병을 향해서는 고맙습니다. 다른 한 병을 향해서는 망할 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계속했을 때 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이가 매일 학교에서 돌아와 병에 든 밥을 향해 그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 달 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건 밥은 발효한 상태로 누룩처럼 푸근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에 반해 망할 놈이라는 말을 건 밥은 부패하여 새카맣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물 결정 사진집에 소개했더니 일본 전국의 수백 가정에서 똑같은 실험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건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좀 특이한 실험을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집에서는 고맙습니다, 망할 놈이라고 말을 건 2개의 밥 외에 또 하나의 밥을 병에 넣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시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망할 놈이라고 말을 건 밥보다 무시당한 밥이 더 빨리 썩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욕을 먹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이 더 큰 상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나타내면 그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에게 가장 큰 타격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어린이에게 가능한 한 많은 시선을 던지고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임산부 역시 자주 상냥하게 태아에게 말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방에 있는 관엽식물이라도 자주 봐주고 말을 걸어주면 아름답게 자랍니다. 애완동물이나 곤충들에게도 말을 걸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물에 관심을 가지고 선한 의식으로 물을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물은 더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사소하지만 아름다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자신과 똑같은 능력, 즉 창조력을 주고 그 힘을 사용하든 않든가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상냥한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얼음덩어리에 실려 우주에서 날아온 생명의 기억, 이 기억에 의해 생명이 태어나고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이 생명이 이제 물과 마주하여 그 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 시선, 선의로 가득한 마음, 사랑에 가득 찬 미소, 그 모든 것이 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이며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물을 손에 넣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지요? 맛있는 물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알프스 산록일까요? 또는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일까요? 최근에 맛있는 물이라는 상표를 단 페트병에 든 물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걸 사러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물질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자연수를 손에 넣은들 당신의 마음이 좋지 않으면 결코 맛있는 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여러 가지 불화로 고민하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답답한 가슴을 안고 참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아무리 맛있는 물이라도 맛이 없게 되고 맙니다.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을 하고 나서 마시는 물은 수돗물이라도 맛있습니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나는 결코 여기서 정신론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시는 것과 짜증난 상태로 마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념은 그냥 그대로 세계에 투영됩니다. 창조의 이미지를 가진 말을 던지면 세계는 멋진 창조 활동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 파괴의 에너지를 보내면 파괴 행위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선택입니다.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멋진 세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만과 피로가 꿈틀대는 고통스러운 세계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 사상에서는 세계는 늘 변화하며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파동의 원리로 봐도 파동 에너지는 늘 흘러가는 것으로 결코 고여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에 세계가 바뀔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우리의 삶에 희망의 빛을 던져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신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인간의 의식계와 물질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물이나 눈의 결정체 사진을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비물질이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시적인 증거로 그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 여러분은 누비다입니다.